위원장님, 주로 우리 인권 침해는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주로 다수에 의해서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거나 뭐 그럴 때 발생하는 게 맞지요. 뭐 대체로는 그런 그렇죠. 부분도 있지만은 주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거는 권력이 센 곳에서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랑은 상식적 수사기관이라든지 그 시선이 좀 다른 것 같네요. 예를 들어 장애인 인권 침해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성들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라든지 아동에 대한 인권 침해, 또 우리나라는 좀 덜하긴 하지만 인종차별에 대한 인권 침해도 있고요. 주로 이런 것들을 인권 영역에서 바라보지 않나요? 그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게 거의 대부분이죠. 아까 여당 의원들도 그러셨잖아요. 정치적으로 하지 마시라고. 예. 근데 왜 권력자를 얘기를 하세요? 아니, 이미 저에 대해서도 이 빨간 안경을 끼고 보시는 거 아니세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시길 바랍니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라고 있는 게, 그래서 인권의 사각지대를 막으라고 있는 게 인권위원회인 거 맞죠? 물론 소수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일반 물론 국민의 다수의 인권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보편적 인권도 존중돼야 보편적 된다고 인권은 생각합니다. 인권위원회가 구제하지 않더라도 헌법에 의해서 이미 인권은 보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의해서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들을 인권위가 좀 챙기라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 부분도 중요한 의미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오늘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만장일치에 대한 의견입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지금 권익위하고 공정위도 만장일치제를 법에 두고 있죠. 예. 알고 계시죠? 예. 예. 왜 굳이 그랬을까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작동되는 곳인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은 인권위도 만장일치제를 법으로 두면 됩니까? 그런 부분이 규정하면 그건 따라야 되겠죠. 네. 그 법이 개정이 되면 위원장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을 그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그 정의기억연대 진정과 관련해서 그 이제 김용원 위원이 이제 행정법원 소송 결과 판결문에서는 위법하다라는 결과를 받았는데, 관련해서 위원장께서는 1심 판결이 틀릴 수도 있다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제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네. 그렇기 아까는 때문에- 틀리다고 하시더니 지금은 다르다. 아까 그런 지적이 있으니까요. 예. 다르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2심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그럼 1심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통상적으로. 이 판결은 확정이 됐기 이 때문에 판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통상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건들을 겪는데, 저희는 우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은 어쨌든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그게 나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상관하지 않고 일단은 존중한다라는 걸 기본으로 깔고 물론 가거든요. 존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근데 아까는 존중하는 뉘앙스가 기각이 아니셨어요. 취소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소위에서 지금 조사와 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행정법원의 판결은 존중하긴 한다는 거죠. 그 자체는 존중하지만 절차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 그 생각과 얘기는 다르고 다른 판결이 또 그런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이신 것 같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예. 그 비슷한 사례가 지금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와 관련된 게 또 올라가 있죠. 예, 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동일하게 위법하다라는 판결이 나오면 그때는 뭐라고 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그 판결 경위라든지 이걸 판단한 다음에 그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알겠습니다. 그럼 예, 판결이 얘기하겠습니다. 나오면 그때 위원장께 다시 여쭐게요. 예.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인권위법 8조의 2에 보면 그 인권위원들에 대한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김용원 위원이 위법한 범법자로 행정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만약에 2번 연속해서 똑같은 행위가 위법으로 판단된다면 이건 고의로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그거는 케이스마다 우리가 하나하나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말씀 못 하시네요. 자, 그리고 이충상 위원께서 그 농성 현장에서 고공탑에서 올라가서 이제 농성하시는 분에게 인권위의 조사관이 이제 물과 이런 것들을 제공을 했는데, 관련해서 이충상 의원이 뭐라고 했냐? 물과 식사를 제공할 의무가 전혀 없다. 우리 조사관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다. 사인과 사인의 인권 침해는 우리의 조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정리하면 이충상위원회 발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사인에게 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지 인간이 민간에게 하는 것은 우리 인권위의 조사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고 또 하나는 그 조사관이 현장에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있을 때 바로 판단을 내리면 안 되는 건지 인권이 지금 사건을 어떻게 돼 조사 대상은요. 인권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권력기관, 국가기관 등에 제한돼 있습니다. 단지 차별인 경우 사인 간에 사인 간에 있어서 인권위가 개입할 수 있는 경우는 차별의 경우에만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했지만 일단 그 각하했던 그 의견을 존중한다면 그런 것이 고려돼서 각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였죠? 그래서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시간 안에 아까 다 물어봤습니다. 인권 침해에 의해서 목숨이 좀 위태로운 상황이 있을 때 조사관이 현장에 급파가 되지 않을까요? 예. 조사관이 그 현장에서 어떤 것을 결정할 권한이 있느냐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상황이 이제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그대로예요.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 예. 조사관이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뭐 도와주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문제 여부를 검토해서 절차적인 것을 좀 한번 확립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방금 고민정 위원께서 정인을 갖다가 위험한 범법자 운운하면서 발언권 안 모욕을 드렸습니다. 했습니다. 예. 정식으로 사과를 하게 해주십시오. 행정법원 판결에는 그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옳지도 당치도 않은 표현입니다. 위험한 범법자라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하세요? 위험한 범법자라니. 김용원 의원님, 그건 잘못된 거죠. 김용원 의원님, 지금 국감 받으러 나오신 거예요? 아니면 싸우러 나오신 거예요? 아니 정인을 갖다가 뭐 위험한 범법자라고 그런 표현으로 모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신들은 범법자라고 들으면 안 되고 아까 이충상 의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단어를 일부러 쓴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저한테 갖다가 하십니까? 제가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김- 국회의원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아니면 기관 기관으로서 저도 인권이 있어요. 법법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강명구 의원님, 예, 강명구 의원님, 네. 갈리라고 세계 국가 인권 기구 연합 여기서 한국 인권위 위상에 대한 평가가 A 등급인 거 보니까 한국 인권위의 기구 평가가 괜찮은 것 같아요. 위원장 그렇죠? 예. A면은 김영원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예. 갈리가 평가가 우리가 지금 괜찮다 해서 한국 인권위 위상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확인했다라는 것은 갈리 평가가 나름 의미가 있던 평가이고 갈리도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볼 때 의미가 있는 기구라 하는 당연히 그런 뜻이겠죠? 예, 의미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보니까 옛날에 AA였다가 보류됐다가 또 A로 이렇게 온 거 보니까 지금 이제 심사 중인데 변동이 되는 거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인권위의 위상을 지켜가는 거는 의미가 있는 일이겠어요? 예. 그렇죠? 나름 의미는 예.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갈리에서 우리 상임위원들 중에 또 인권위에 대해서 답변서를 요청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일부 정치적 견해를 그러니까 달리하는 아니, 뭐 시민단체가 그러니까 제기하는 아니라, 것에 그러니까 따라서 내가 예. 왜 했냐고 묻지 않았잖아요. 예, 예, 예. 그냥 그거 제가 여쭤보는 것만 답하시면 돼요. 답변을 그 시민단체에서 했는데 시민단체가 했건 뭐 어떤 단체가 했건 간에 갈리가 지금 그렇게 의미 있는 평가로 평가할 정도면은 누가 요청했느냐와 상관없이
그걸 다 걸러가지고 답변 요청하는 정도 기구는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잠깐만. 아직까지 잠깐만. 관리에서는 조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사가 저희들한테 아니 내가 지금 묻잖아요. 예, 조사 들어가냐고 묻지 않았잖아요.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예. 묻는다고 했잖아요. 예. 네, 저 시민단체도 요구했고 관리에서 답변을 관리에서는 요구하는 그런 것은 요청이 아니에요. 오면은 우리한테 그러니까. 일차적인 의견을 받는 게 그냥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절차죠. 예, 예. 당연히 절차죠.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 제기는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당연한 절차상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답을 요청했는데 인권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의 있게 답변을 하셨어요. 예. 이게 의미 없는 거라면 답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9페이지짜리 하셨더라고 현재로서는. 예. 이충상 위원은 16페이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나름 의미가 있고 우리가 하다 보면은 때로는 맞는 민원도 있고 안 맞는 민원도 있지만 답하는 거죠. 뭐. 근데 김영원 위원은 왜 한 페이지를 하셨죠? 답을? 저에게 질문하신 겁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사항을 자, 들어서 제가 답하기 인권 쉽게 단체들이 잠깐만. 제가 답하기 쉽게 객관식으로 여쭤볼게요. 인권위는 9페이지, 이충상 위원은 16페이지 답을 했는데 김영원 위원은 한 페이지 답을 했어요. 다음 제 질문에 객관식으로 답해 보세요. 첫째, 나는 9페이지, 16페이지 물어본 이충상 인권위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답할 해당 사항이 없다. 둘째, 시간이 없어서 안 썼다. 셋째, 관리가 무의미해서 안 썼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넷째, 답변 요구량이 많아서 작성 중이다. 앞으로 낼 거다. 다섯째, 워낙 문제 제기가 들어간 것 자체가 같지 않아서 내가 안 했다. 자, 뭐죠? 글쎄요, 그런 객관식의 답을 해야 될 필요성을 아니, 객관식은 느끼지 주관식은 않습니다. 해보세요. 뭐예요? 지금 인권 단체들이 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할게요. 하면서 지금 하시는 거 설명을 들어보니까 요구했는데 본인이 정치적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답을 안 했다. 두 번째로는 이게 한 달 이상 걸리는 거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답을 했잖아요. 제가 아까 객관식 한 거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뭐 부당한 객관식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답한 걸 가지고 물었어요. 문제 제기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했다.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두 번째로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했다. 지금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물었잖아요. 관리라는 기구가 낸 평가가 A 평가가 우리가 의미 있다고 평가할 만큼의 기구에서 사유에 어찌됐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인권위는 9페이지, 다른 위원은 16페이지를 냈어요. 자, 내가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나는 이충상 위원이 16페이지 답을 한 것에 해당하는 13개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아서 답을 안 했다. 맞아요? 틀려요? 그것만 답해 보세요. 가부만 얘기하세요. 해당이 없어서 안 했다. 인권 단체들이 제기한 해당이 문제들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왜곡 사실 왜곡 여부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이충상 위원은 16을 했어요. 사실 왜곡이건 아니건. 나는 이충상에게 묻는 관리의 답변에 하나도 해당하는 것이 있어서 없어서 안 했다. yes, no. 답해 보세요. 뭐예요? 저 30점은 더 주. 답을 안 하니까. 답을 해보라니까요. 이 답 받고 끝내겠습니다. 자, 상임위원. 그 정도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었잖아요, 내가. 인권위는 9페이지 답을 했어요. 이충상은 16페이지 답을 했어요. 답은 간단한 거예요. 나는 한 페이지 했어. 왜? 기분 나빠서 안 썼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둘째, 시간이 없어서 안 썼다. 한 달 동안 시간이 있었어요. 셋째, 해당 사항이 없다. 해당 사항이 없다고 지금 답을 못 했잖아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을 하면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없으면, 그렇게 했으면 위증이고, 그렇기 때문에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얘기할게요. 해당 사항이 거의 9개 이상이 동일해요. 근데 왜 답을 안 했어요? 저희한테 왜안 답할 시간을 말입니다. 자, 무슨 한 달이 아니고 저에게 답할 시간 준 것은 단 이틀입니다. 그 이틀 기간 동안에 그러면 그 답에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내가 앞으로 작성하겠다 했는데 지금 귀상임위원은 작성 안 하고 있잖아요. 오늘 현재 또한 작성하고 있으면 가지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시간을 준다면 답변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 제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소한 위원회에서 한 답변도 맞추지 못하고 다른 상임위원에 한 답변도 맞추지 못하는 저렇게 무성의한 상임위원 데리고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저 상임위원 때문에
그동안 A 맞고 오류되거나 떨어지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관리 책임 있어요 없어요? 저 답변이 시정되는지 안 되는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최소한 결과와 상관없이 저 답이 보완대로 가는지 그 다음에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리 책임을 행사하는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경기도 고양시의 김성애입니다. 위원장님, 최근에 인권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은데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시죠? 예. 예, 18차 전원회의 때 그 남규선 상임위원이 상임위 미개최 사유를 물으니까 좌석 배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라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 들어보니까 좌석 배치를 포함해서 새롭게 고민하시는 것 같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쭉 보니까 삿대질까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들려지네요. 보니까 김용원 상임위원이 사무총장이 왜 내 앞에 앉아 있냐? 국장들은 상임위에 다 들어올 필요 없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배석을 하는 거는 어떻게 이거 항의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죠. 사무국장이나 죄송합니다. 사무총장이나 국장들이 배석하는 문제에 대해서 김용원 상임위원으로부터 문제 제기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근데 배석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게 예를 들어서 전원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무총장이 보고석에 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는 그 뒤에 배석하면서 하는데 지금 이제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사무총장과 우리 그 국장들이 그 우리 상임위원들과 같은 자리에 앉고 있습니다. 예, 거의 1분 가까이 답변하시면 제가 질문할 시간이 없어서 근데 조금만 요약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어려우시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시겠냐고요. 1분씩 시간을 잡아먹는 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시죠? 예, 예. 짧게 30초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예, 예. 들으려고 하니까요. 예, 예. 자, PPT 보여주세요. 그 당시 어떻게 설전이 벌어졌는지 내용을 좀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1차 인권위원회입니다. 사무처 따위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요. 왜 치매 조사국장 따위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까? 이게 지금 회의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6차를 한번 또 보실까요? 김용원 의원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조용히 하세요. 소리 지르지 말라는 사무총장의 얘기에 어디 사무총장 따위가 그러면 안 되죠. 이게 말씀하신 아마 삿대질하는 장면인 것 같은데 박진 사무총장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는 여기 상임위원들 하는데 왜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규칙을 찾아보니까 인권위 운영규칙 제13조의 사무총장은 각 위원회 출석해서 사무처 업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부당하게 하는 것은 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경위를 잘 모르는데 지금 김용환 제가 회의로 의원께서 보여드렸잖아요. 답변을 좀 해주시죠. 아니 잠시만 저 제가 위원장님 답변을 죄송한데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시만 죄송한데요. 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이 마음대로 질문을 배분해서 답변을 하게 되는지 이게 몇 차례 나왔던 건데 저는 보시면 알겠지만 가급적 답변 시간 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직접 답변하시고요. 예, 예, 아시는 거는 알겠습니다. 아는 대로 모르시는 거는 모른다고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질문을 하셔야 될 사항인 것 예, 같습니다. 이거는 김용원 제가 구체적인 상임위원 질문하지 내용과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모르기 때문에 이 상황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김용원 의원께서 더 잘 알기 때문에 예, 제가 회의록을 보여드렸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요. 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김용원 상임위원이 또 다른 데서 12차 인권위원회 보시죠. 기자 쓰레기라고 하죠. 기레기들이 들어와서 방청을 한 다음에는 회의에 있어서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뭐 폭언 막말을 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기사를 쓴다. 맨날 기레기들이 들어와서 취재를 해서 헛소리나 싸제 끼고 제가 발언하는 동안 방청을 허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12차 회의 때 발언을 하고 나서 위원장님 비공개 회의가 많아졌어요. 근데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맞고 이런 말을 하려고 회의를 비공개로 돌리는 건 제가 좀 12차 회의는 부적절하지 않겠습니까? 저 상임위원회는 이건 저랑은 전혀 관계가 아니 없는 그러니까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 이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비공개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발언들이 기자가 쓰레기다. 이런 발언이 회의에서 나오고 하여튼 제가 한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만 좀 답변 한번 해봐 주실래요? 제가 시간 충분히 드리잖아요.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곡해될 수 있기 구체적인 때문에 상황이죠. 기자는 쓰레기다라고 한 말이 적절하다냐는 아주 쉽고 인권 친화적인 질문입니다. 인권 친화적이진 않습니다. 아니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가 안 위원장님, 되세요, 우리 김용원 의원께서 이 상황을 좀 얘기하도록 하는 거 어떻습니까? 자, 김용원 제가 계속 있어서 그 다음 걸도 한번 또 보시죠. 김용원 위원이 이제 사무처 따위, 치매 조사국장 따위, 뭐 위원이 얘기하는데 팔짱 끼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 마지막 7차를 한번 보시죠. 김용원 위원이 얘기하는데 팔짱을 끼고 이러고 있어요. 라고 이충상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그것도 사무총장한테 지적을 하는 겁니다. 팔짱 풀라고 하고 김용원 위원은 입 다물으라고 라고 느낌표가 회의록에 남아있는 걸로 봐서는 언성이 높아진 것 같고요. 박진 사무총장이 김용원 위원님 하고 하니까 이충상 위원이 팔짱 끼고 있는 거 풀라니까요. 라고 말합니다. 1분만 더 좀 마무리 김용원 위원이 송동환 위원장, 그 전임 위원장이에요. 앞으로 내가 법조 경력으로 따져도 내가 당신보다 몇 년 선배야. 그렇게 버릇없이 굴지 마세요. 약간 뭐 제가 인위적으로 섞었습니다. 느낌표가 있는 걸 봐서 이런 발언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위원장님은 상임위원들보다 법조계 선배시죠? 김용원 의원께서 저보다 선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이번에도 이 제어가 안 될 상황인가요? 법조계 선배이기 때문에? 혹은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위원장님 법조계 선후배를 따지지 않고 위원회를 주도해 가시고 그 상임위원들이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건 좀 못하게 하시는 게 맞겠죠? 제가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하여튼 우리가 언어 같은 걸 순화하자 이런 등등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래서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스티븐 레비츠키라고 이제 하버드 대학 교수가 썼는데 여기서 규범을 지키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무 법대로 하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인권이 사각지대에 몰려 있는데 이 사각지대를 지켜줄 유일한 기관이 지금으로서는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근데 그런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이라는 잣대를 딱 세워놓고 법대로 규정을 맞춰서 권력기관처럼 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상임위원들의 태도를 이제부터 인권위원장께서 잘 제지하고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런 발언 경위에 관해서 짤막하게 좀 말씀을 아니,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예? 괜찮고요. 지금 뭐 회의록을 가지고서 지금 김성애 의원님이 지적을 하신 건데 근데 그것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악마의 편집입니다. 저는 발언 맥락을 완전히 빼먹고 제가 그런 발언한 그 부분만 아니 예. 본인 회의 때는 사무총장한테 나대지 말라고 하시더니 본인 인권만 중요해요? 그런 발언이 네, 예. 나오게 된 전체적인 경위가 있습니다. 예, 김용원 의원님 자꾸 이렇게 하면 제가 2번에 걸쳐서 경고를 드렸는데 퇴장 명합니다. 좀 자제해 주세요. 네, 의사진행 발언 어떻게 2분 1분? 네, 2분 하고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오전에 이 12사단 훈련병 결과 보고서 관련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원본을 이렇게 삭제되지 않은 원본을 천하람 의원실에 열람을 시켜줬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저희 천하람 의원실에 그 누구도 원본을 열람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명확하게 안창호 위원장은 위증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2시 5분에 저희 의원실에 인권위 직원이 찾아와서 원본을 그제서야 열람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열람이 되긴 했지만 오전에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위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절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최소한 안창호 위원장의 사과를 받고 계속 우리가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적절하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직원들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고 열람했다는 보고를 받고 답을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위 보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 결과적으로 허위에 진술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게 직원의 실수가 그런데 이제 됐든 간에 허위라는 표현은 고의 개념이 들어간 거고요. 뭐 과실에 의한 사실과 다른 보고를 했다는 사실과 거고. 다른 뭐 보고라고 하는 게 적절할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뭐 고의라고 얘기 드렸던 건 아니니까요.
근데 어쨌든 오전에 직원이 사실과 다른 보고를 했든 어쨌든 간에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인권위원회가 아마 우리 굉장히 직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 예? 아니, 그냥 하시죠. 아니요, 일단 들어보십시오. 예, 예. 제가 인권위원회가 왜 이렇게 이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인권위원장께 사실과 다른 보고까지 해가면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는지 제가 보니까 좀 알 것 같아요. PPT 2페이지 한번 저희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PPT 2페이지를 보니까 국방부의 기존 답변 자료인데요. 24-9기 이게 해당 기수입니다. 여기 설문 결과에 얼차려 관련 내용을 제외한 이유와 관련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권위의 결과 보고서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얼차려 관련 내용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보니까 24-9기 해당 기수를 대상으로 지금 구타, 가혹행위, 폭언, 욕설, 인권 모독 행위가 있었다라고 답변한 게 훈련병 20명, 훈련을 빙자한 얼차려가 있었다라고 답변한 게 훈련병 76명, 조교가 훈련병들은 맞아야 한다, 나였으면 존나 팼다. 이거는 제가 욕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써 있는 대로 열람한 대로 말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발언했다는 훈련병이 3명, 열이 나고 기침을 심하게 해도 진료 2일 후 가능했다. 2명. 6월 10일 교관이 연습용 수류탄을 갑자기 투척하여 훈련병들에게 파편이 튀었다. 조교들의 행동이 감정적이다.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가혹행위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해당 기수가 총 243명인데 훈육을 빙자한 얼차려가 있었다라고 답변한 게 76명에 이르거든요. 그 외의 내용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17시 12분에 우리 사망한 훈련병이 쓰러졌는데 18시 46분에 속초의료원에 도착했고 21시 29분에 강릉 아산병원으로 후송됐다. 속초의료원에서 강릉 아산병원까지 후송하는데 3시간이나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응급헬기 이용해서 왜 국군 수도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냐 문제 제기했지만은 강원경찰서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그리고 가해자 간부의 신상도 대대장은 문제 없다라고 했지만 부중대장이 잦은 음주로 지각 출근했고 훈련병 생활관에서 휴식 시간에 휴식했다. 응급조치 관련해 가지고도 군의관이 진료 기록을 기록해야 되는데 당시 진료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의료 기록 기재하지 않은 점은 최초 발견 당시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군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구심만 증폭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강원경찰청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충격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거든요. 국방부가 하는 내용이랑도 굉장히 상이한 부분들이 많고 국방부가 감추려 한 내용들도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 감싸려고 이런 내용 저희 안 보여주셨던 겁니까? 그 자료를 저희가 국방부로부터 받을 때에 이런 자료는 밖으로 안 나갔으면 좋겠다는 걸 했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근데 제가요 우리가 잠시만요, 이 자료가 위원장님. 나가면은요 앞으로는 인권위가 국방부로부터 군대 내에 있어서 이 가혹행위나 이런 거를 하는데 관련 자료를 받기 어렵게 됩니다. 아니요. 잠시만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얘기 자꾸 하시길래 수사기관 관련된 수사기관에 다 확인했습니다. 예. 수사기관에서 이 인권위 결과 보고서 자료 처분은 인권위가 알아서 하도 된다라고 저희가 내용을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렇습니까? 인권위에서는 유별나게 감싸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후속 조치 관련해서도 너무 일회성으로 후속 조치가 종료된다. 군의 조치가 정례화된 점검 등 지휘 감독과 관련된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후속 조치 미비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와 관련해서 아무런 제대로 된 결정도 안 하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저 위원장님, 제 질의 시간인데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군에서 알아서 잘 하기로 했다. 라고 해서 지금 아무런 결정도 안 하신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심각한 설문조사 결과나 실제 인권위의 결과 보고서에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라는 내용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 왜 군에서 앞으로 알아서 잘할 거다라고 해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조치 결과가 하나도 없습니까? 이럴 바에는 인권위가 왜 있습니까? 한번 그 부분은 우리 군 인권 소위에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는 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제가 관여한 영역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 인권위원장님 예. 이런 식이면은 인권위원장님 자리에 그냥 인형을 갖다 놔도 되겠어요. 아니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군인권 소위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걸 바로 잡으라고 인권위원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답변도 다 다른 사람이 하라는 거고 아니, 어떤 문제 있는 위원장님, 부분이 제가 있으면 답변해야 될 사항인 것 그 같습니다. 부분은 우리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권위 구조가.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용원 의원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하람 의원님, 어떻게 김용현 의원 답변을 들을까요? 아니면 들을 필요가 없겠습니까? 보충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까? 네. 네, 인권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지난 인사청문회 때 뵙고 오늘 첫 국회 예. 출석이시네요. 예. 네. 청문회 때 제가 특이하게 기억에 남았던 게 최근 인권 현안을 질문을 드렸는데 공직 후보자이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정책적인 입장이 뭔지 말씀을 주시지 않았었습니다. 이제는 공직 후보자 아니시니까 답변하실 수 있죠? 예. 네, 오늘 좀 제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크게 예, 주시고요. 예, 예. 당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강력한 소신이 있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셔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쇼츠 영상이 방심위에 의해서 접속 차단이 되고 또 영상 공유한 사람들까지 압수수색 당하고 출국 금지 조치 당한 것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 소신이 강하신 분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보이시느냐 여쭙었는데요. 오늘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송구스럽지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거든요. 다음 기회에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은 개인의 통신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개인 통신도 최대한 돼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선 앞두고 수사무마 의혹 관련해서 녹취록이 이제 보도된 것과 관련된 사안인데 당시 그 기사 쓴 언론인들이랑 언론사들은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당했었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크게 논란이 됐던 게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가 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려 3,000명이 훨씬 넘는 통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조회를 당한 3,000명 중에서는 야당 정치인이나 언론인들도 있었는데 평범한 일반인들도 당연히 많이 섞여 있었고요. 단순히 누구하고 통화했다는 이제 이유만으로 개인정보 강제 수집을 당한 겁니다. 이분들이 바로 어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자체는 알고 계시죠? 그 구체적으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2달 가까이 또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추석이다 이런 연휴 등을 빼고 또 해외 출장 등을 빼면은 그리고 우리 그 인권위의 상임위원회라든지 전원위원회가 돌아가게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만도 그래서 시간이 너무 모른다는 걸렸거든요. 말씀이세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 제가 완벽하게 그거를 파악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위원장님이 인권위원장 되시려고 하시던 상황, 준비하고 계시던 상황에서 인권위원회가 위원장 명의로 성명까지 발표한 사건이었는데 전혀 관심이 없으신가 보네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니, 개개 사건에 공직 대해서 후보자일 당시에는 예. 공직 후보자여서 답변이 어렵다고 하시고 인권위원장님이 되시고 나서는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을 못 아니, 한다고 아니, 하시고 그런- 이거 도저히 국회가 그런 뭘 차원이 물어볼 수가 아니라요. 없는데요. 그 구체적인 경위나 이런 것을 네, 좀 자 파악을 그러면은 해서 위원장님 예, 예. 제가 질문한 사실관계와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광범위한 강제 정보 수집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 통신 비밀이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요. 위원장님, 기본권 침해 관점에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아무런 그 사건하고 관련 없는 단순히 간접 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3,000명의 이름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검찰이 수집하는 게 인권적 측면에서 옳습니까? 여하튼 기본권 침해는 기본권 제한이죠. 기본권 제한은 원칙적으로 최소화돼야 된다.
그 생각은 네, 이 변함이 사안에서 없습니다. 침해의 최소성 지켜졌다고 제가 보십니까? 구체적인 케이스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감하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위원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올해 8월에 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인권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3,000명에 달하는 통신정보 조회한계, 통신사찰, 언론 감시 이런 비판 나오기 때문에 주목하고 우려한다는 내용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더 엄격하게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도 냅니다. 다음 슬라이드. 직전 인권위뿐만 아니고요. 2014년에도 인권위는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낸 적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제도남용 방지해야 된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거죠. 공권력 행사에 의해서 개인의 사생활 비밀, 자기결정권 침해되는지 면밀하게 살펴보는 게 인권위의 역할인 거고 적어도 인권위가 수사기관보다는 이런 문제에 더 민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동의합니다. 그게 인권위의 존재의 예, 이유니까요.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뭐 다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아니, 질문을 제가 이어가기가 어려운데요. 다 모른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상황, 뭐 개괄적인 내용이야 파악을 하고 있지만요. 우리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파악하실 의무가 당연히 있죠. 그런데 지금 현안이 그런 거를 처리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아마 우리 직원분들도 아까 어떤 분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루에 수십 건씩 제가 상황 보고를 받고 그런데 이런 거 개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보고를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성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중구 성동구의 박성준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지금 한 달 보름 9월 6일 날 제가 취임을 했는데 그날이 금요일일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9월 근데 어떠세요? 7, 뿌리를 8, 좀 9. 잘 내리고 계세요? 나름대로 예. 아까 그 사실은 전원위원회도 제대로 작동을 못했고요. 네네. 상임위원회도 제대로 작동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하나하나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그 40년 법조 경력에 우리 안창호 위원장님의 세평은 참 인품이 훌륭하고 덕망이 좋으시다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그 세평에 의해서 인권위원장이 저는 되셨다고 봐요. 근데 네. 지금 인권위원회 현실을 보면 해결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가장 근본적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하여튼 근데 사람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그동안에 일 많이 해보셨겠지만 위원장님 빛이 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이 인권위원회 역할 중에 하나가 주변 사람들 아니면 우리나라 국가 폭력에 의해서 억울함을 당했던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국가인권위원회 지금 안창호 위원장이 옆에 있는 좌용원, 우충상 이 두 분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명예를 좀 실추시키고 있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중론.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이 정말 사람을 잘 썼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 이 두 분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좀 잘 인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발생한 이후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위원이 저렇게 휘말리거나 아니면 인권위원이 인권단체를 소송을 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보통 인권위원은 우리 사회에 명예로운 분이고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존경받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인권위원회가 저는 안창호 위원장 걱정돼서 그래요. 마지막 공직자로서의 인생을 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대로 더 가지고는 인권위원회가 더 추락할 것 같습니다. 오늘 질의하는 내용들을 보고 지금 이충상 위원이나 김용원 위원 봤을 때는 앞으로 인권위원회 험난하다. 저는 안창호 위원이 걱정돼서 그래요. 이 두 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여튼 공직자로서 예. 자세가 돼 있는지 정말 의문이 들고
회의는 잘 되고 있어요? 이 두 분하고요? 두 분만 하고 회의합니까? 아니, 우리 직원들하고 예. 저는 수시로 대화하고 그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제가 직원들의 의견도 듣고 그런 가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이충상 의원님 앞에 어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러한 문제에 인권위원이 그것도 상임위원이 얽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좀 알고 계십시오.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인권위원 중에. 그리고 김용현 의원님 말씀 많으신데 안창호 위원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최해병 사건과 관련해서 군인권센터에 소송을 했죠. 우리 김용원 의원이요.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패소했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국가인권위원회 생긴 이후에 이 상임위원이 인권단체 소송하거나 이 소송에 휘말리거나 아직도 검사입니까? 인권위원이? 그것도 상임위원이 검사예요? 자기에게 뭔가 좀 손해 끼치거나 뭔가 마음에 드는 얘기 안 했다고 소송하고 저에게 답변할 아니 기회를 주시기 답변할 바랍니다. 기회가 아니라 인권위원장으로 한번 말씀. 이런 것 자체가 당사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본인입니다. 망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패소했어요, 패소. 1심 판결일 뿐입니다. 이 위원장님 말씀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창호 위원장님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법조 경력에 다 얘기 들어보면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공직생활을 마지막에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국가인권위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옆에 계신 우충상, 좌용원 잘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